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에는 아직도 10년 전의 악몽이 눅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상식을 부술 거예요. 믿기 힘드실 겁니다. 아니, 제발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아내와 새 아이를 둔 10년 차 가장이었던 제가 어떻게 단 하루아침에 완전히 파괴된 지옥으로 떨어졌는지 말입니다. 제 아내, 김수연이 제 친동생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고작 며칠, 몇 달이 아니라 수년 동안 교묘하게 저를 속여가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잔혹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가 이 지독한 상흔을 딛고 일어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제 영혼이 찢어졌던 그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점, 허점 없는 행복의 균열 결혼 10년. 10년 전, 29살의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아내 김수연은 착하고 예뻤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제게 현실이 되었죠.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수연을 보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 함께 늙어가겠구나. 우리 아이들을 낳고 평생의 안식을 얻겠구나. 그 순간 제 옆에는 가장 아끼던 친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형, 진짜 예쁜 사람 만났네. 좀 부러운데. 동생은 그렇게 말하며 수연의 손을 잡고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악수는 너무나도 길었고 두 사람의 눈빛은 마치 남몰래 아는 비밀이라도 공유하는 듯 미묘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저 동생이 형수님을 칭찬해주는 것이 기특할 뿐이었습니다. 결혼 초기 3년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이 차례로 태어났습니다. 수연은 완벽한 엄마였습니다.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돌봤고 저에게도 항상 다정했습니다. 여보, 오늘 고생 많았어요. 맥주 한잔 하실래요? 이런 사소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의 모든 위로였습니다. 동생도 자주 집에 왔습니다. 형수님, 음식은 정말 예술이에요. 형은 복 받은 거예요. 저는 그런 동생이 제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또 하나의 울타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4년 차, 셋째를 낳고 나서부터 수연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산후 우울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제 말에 수연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뭘 도와줘요? 돈이나 더 벌어와요. 예전에는 절대 하지 않던 비수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집 남편들은 승진도 빨리 하고 돈도 많이 벌어오던데 당신만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결혼 잘못했나 싶어요. 정말. 그녀는 아이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왜 아빠한테 그렇게 말해? 라고 물으면 아빠가 잘못해서 그래. 아빠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속이 썩어 문드러졌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올 아내를 기다리며 묵묵히 참았습니다. 제 심장이 굳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는 가장이라는 가면을 벗을 수 없었습니다. 2점, 깨어짐, 평화, 잔혹한 진실. 결혼 5년 차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습니다. 수연은 저와의 대화 자체를 피했고 부부 관계는 한 달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요. 아이들 때문에 하루 종일 죽겠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제 동생과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동생이 요즘 힘들대. 자주 밥 사줘야지. 동생 생일인데 선물 못 사줄까요? 저는 그때까지도 그것이 좋은 형수의 역할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제 눈은 사랑에 멀어 있었고 제 귀는 배신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작년 가을, 아내가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수연의 옷은 구겨져 있었고 화장은 번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술 마셨어요? 동생이랑. 동생이 힘들어해서 같이 맥주 한잔 했어. 그때조차 저는 설마 우리 동생이 우리 아내가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끔찍해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금기였습니다. 진실은 정말 우연히 그리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학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희 동생이 어떤 여자랑 사귀나 봐. 카페에서 봤는데 완전 딱 붙어 있더라. 친구가 묘사하는 여자의 모습. 키 165cm, 긴 생머리. 그날 수연이 입고 나간 옷까지 온몸에 소름이 돋아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설마, 설마. 그 단어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주 저는 조퇴를 하고 수연을 미행했습니다. 수연은 평소처럼 동생을 만난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제가 몰래 뒤따라가 보니 정말 제 동생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연인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마침내 입술이 겹쳐지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고 끓어오르는 구토감과 함께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제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와 제가 가장 아꼈던 친동생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3점 분노의 폭발과 뻔뻔한 변명. 밤 10시가 넘어 수연이 들어왔을 때 아이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맥주캔을 지식이고 있던 저는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늦었네요. 응. 동생이 고민이 있어서 얘기 좀 들어줬어. 그 뻔뻔하고 태연한 거짓말에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봤어요. 카페에서 우리 동생이랑 키스하는 거. 그 순간 수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지만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착각한 거 아니에요? 당신 시력도 안 좋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조차 저를 기만하는 비열한 연기로 보였습니다. 분노가 폭발한 저는 그 자리에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단호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뭐해? 우리 집 와. 당장. 30분 후 동생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수연과 동생은 짧게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결국 둘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과 대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형이 형수님한테 잘해줬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형수님이 얼마나 외로워했는데. 동생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불륜을 해도 된다는 거야? 내가 외롭게 했다고? 불륜이라고 하지 마. 우리는 진심이야. 진심.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 진심. 형의 아내를 빼앗는 게 진심이라고? 수연의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랑에 빠진 걸 어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의 이성적인 회로는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그럼 이혼하자. 제 말에 수연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혼.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가 있어야 해요. 그녀는 불륜의 책임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당신이 남편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불륜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녀는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며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겼습니다. 4점 가족이라는 이름의 배신과 임신. 더 큰 충격은 부모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혼하려고 해요. 아내가 동생이랑 불륜을 저질렀어요. 처음에는 놀라셨던 부모님은 며칠 후 완전히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아들아,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큰일을 벌일 필요가 있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제 아내가 제 동생과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래도 둘 다 우리 자식인데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참아보면 안 되겠니? 아이들도 있고 참으라는 거예요. 부부 싸움이 아니잖아요. 이건 배신이에요. 저는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부모님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였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지옥의 끝을 보았습니다. 수연이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나 임신한 것 같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저희 부부는 관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곧 대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아이는 동생 아이지.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나타났습니다. 형, 우리가 책임질게. 책임. 어떻게 책임져? 결혼할 거야? 형수님이라고 부르지 마. 이제 남의 여자야. 기가 막힌 것은 또다시 부모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연의 배를 쓰다듬으시며 한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다. 우리 손주야. 그래도 손주는 손주야. 핏줄이잖아. 그 순간 저는 제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두가 불륜으로 맺어진 이 관계를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오히려 저보고 이혼해달라고, 그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종용했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가 양보해야 하는지, 이 잔혹한 현실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5점. 지독한 소송과 잃어버린 목숨. 이혼 소송은 지옥이었습니다. 수연은 아이들의 양육권을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키워야 해요. 불륜한 엄마가.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생각해 봤나요? 저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다행히 카페에서 찍힌 사진, 문자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결정적인 임신 사실은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아이들의 양육권을 제가 가져가고 수연에게는 월 2회의 면접권만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모든 사실을 다 말할 거예요. 아빠가 엄마를 쫓아냈다고. 그럼 말해. 대신 엄마가 왜 쫓겨났는지도 말해야지. 결국 이혼은 성사되었지만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빠, 왜 엄마랑 헤어져? 엄마 보고 싶어.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륜한 엄마와 사는 것보다 제가 혼자 키우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낫다는 냉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혼 수속을 밟고 있는 중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연이 임신 6개월 차에 사산을 한 것입니다.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 아기가 잘못됐어. 형 때문이야. 형이 스트레스를 줘서 그런 거잖아. 저는 황당했습니다. 내가 언제 아내를 괴롭혔는데. 너희가 불륜해서 생긴 아이잖아. 그래도 생명이야. 형이 죽인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저를 보자마자 수연도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우릴 괴롭혀서. 불륜하면 안 괴롭히는 거야? 당신도 남자면 이해해 줄 수 있잖아. 이해해 달라고. 제 아내를 빼앗은 동생을?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부모님마저 저를 원망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하게 굴어서 그래.
손주를 잃었잖아. 저는 피해자인데 왜 제가 가해자로 몰려야 하는지 온 세상이 저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듯했습니다. 6점 카르마 복수의 완성. 새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은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했고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고 오히려 더 끈끈해졌습니다. 아빠, 우리가 있잖아. 첫째, 아들의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1년 정도 지났을 때 대학 동창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 동생이 또 바람 피운다던데? 역시 불륜남은 불륜남이구나. 그들의 진심이 얼마나 더섭는 것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전 부인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동생이 다른 여자랑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우리 가족.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실수했습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동생한테 버림받았다고. 이제 나한테 돌아오겠다고? 딱히 할 말 없어. 끊을게. 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부인이 동생에게 버림받았다는 소식에 부모님도 연락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미안하다. 저는 부모님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손주, 핏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제 편이 아니라 불륜한 사람들 편을 드신 거예요.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너무나 깊어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완벽한 복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동생이 회사에서 잘렸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여자가 동생의 직장 상사 부인이었고 상사가 이 사실을 알고 동생을 해고한 것입니다. 상간남 소송까지 당해 위자료를 몇 천만 원 물게 되면서 동생은 하루아침에 직장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저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형, 도와줘. 돈 좀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해. 내가 왜 도와줘야 해? 형의 아내를 빼앗은 놈이 형이라고 부르네. 형,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져.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 우리는 남이야. 전화를 끊는 순간 1년 동안 쌓였던 분노와 원한이 거대한 댐처럼 무너지며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그것은 승리감이라기보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차가운 안도감에 가까웠습니다. 전 부인 역시 동생에게 버림받은 후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면접 교섭권마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보기 싫어.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녀가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저는 짐작했지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 불륜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7점, 혼자만의 재건축. 2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제는 서로 의지하며 끈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중학생이 되어 의젓해졌고 둘째 딸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빠가 최고야. 아이들의 그 말 한마디면 저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 새엄마 만나도 돼라고 말해주거든요. 부모님과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지만 동생과 전 부인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소식은 이제 제게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저는 5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것.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그토록 믿었던 동생이 저를 배신할 수 있다는 잔혹한 현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배신당할 수 있다는 것. 부모님조차 불륜한 사람들 편을 들 수 있다는 고통. 결국 나 자신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 아무도 믿지 말고 오직 내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교훈. 아이들은 순수하고 강하다는 것.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상처받지만 결국 진실을 알고 올바른 사랑을 선택한다는 사실. 불륜은 결국 불륜한 사람을 파멸시킨다는 것. 동생도 전 부인도 결국 카르마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보시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배신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당신 자신만을 사랑하세요. 저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품고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